오늘날 우리가 아는 구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단 2명의 대학원생한테서 시작됐다는 거 믿겨지세요? 대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중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된 걸까요? 자,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인터넷은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정보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뭘 믿어야 할지, 진짜 쓸만한 정보가 뭔지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23%. 이게 뭐냐면요. 90년대 초반 웹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속도죠? 이건 물론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의 왕은 단연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용자를 자기 사이트에 오래 붙잡아두고 광고를 하나라도 더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구글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걸 가장 빨리 찾아주고 바로 내보내자. 어때요?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돈을 벌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구글 창업자들이 엑사이트라는 회사 CEO한테 자기네 검색 기술을 팔려고 갔을 때 들었던 대답인데요. 아니, 우리가 왜 당신네 알고리즘을 써야 합니까? 난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 좀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기술이 훨씬 좋은데도 기존의 돈 버는 방식이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공식에 갇혀서 진짜 혁신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구글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돌파구가 나옵니다. 바로 페이지랭크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 두 사람의 기술적 혁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레리랑 세르게이를 보면 그냥 사업엔 관심도 없던 순진한 공학 천재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레리 페이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야망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바로 페이지 랭크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전 검색 엔진들처럼 그냥 페이지 안에 특정 단어가 몇 번 들어갔나 이걸 세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다른 웹사이트들이 이 페이지를 링크, 즉 연결해주고 있느냐를 본 거죠. 말하자면 웹페이지끼리의 링크를 일종의 신뢰도 투표로 본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웹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학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하고 권위 있는 논문에서 내 논문을 인용해주면 내 논문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뢰도 높은 사이트가 이 사이트 괜찮아 하고 링크를 걸어줄수록 그 사이트의 중요도, 즉 랭킹도 올라가는 거죠.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나면 뭐하겠어요. 이걸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그냥 종이 위의 아이디어일 뿐이죠. 여기서 구글은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인프라 문제였어요. 페이지 랭크를 제대로 돌리려면요. 말 그대로 인터넷 전체를 복사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야 했어요. 당시 기술로는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비싸고 좋은 서버를 사는 대신에 그냥 값싼 조립 PC 부품 수만 개를 사다가 이걸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만든 거예요. 물론 이런 싸구려 부품들은 계속 고장이 났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하드웨어가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로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두 번째 돌파구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밀병기가 된 거죠. 이 모습이 당시 구글이 얼마나 절박하고 창의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초기 구글 서버는 심지어 컴퓨터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냥 코르크판에다가 머더보드를 덕지덕지 붙여서 썼습니다. 왜냐? 공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려고요. 이런 극단적인 비용 절감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구글을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구글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졌고 이걸 쓰려는 사용자들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거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구글이 경쟁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와서 구글스럽게 바꿨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당시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키워드 광고 경매 모델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방식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돈 제일 많이 내는 광고주 광고를 맨 위에 보여주는 거였죠. 구글도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광고의 품질이었어요. 이게 바로 애드랭크라는 시스템입니다. 광고 순위를 그냥 입찰가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가 곱하기 품질 점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품질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 그 광고가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랑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그래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용자들은 자기한테 유용한 광고를 보게 돼서 좋고, 광고주들은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니까 효과가 좋고, 구글은 당연히 돈을 벌어서 좋고, 모두가 윈윈하는 기가 막힌 모델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구글이 이뤄낸 세 가지 돌파구, 즉 기술, 인프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서 폭발하는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AOL과의 계약이죠. 2002년에 구글은 당시 인터넷 세계의 절대 강자였던 AOL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 조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구글이 AOL한테 1년에 최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30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구글은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전부 건 엄청난 도박이었던 거죠. 이 한마디에서 레리 페이지의 자신감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돈을 못 벌면 우린 그냥 망해도 쌉니다. 이 정도였어요. 자신들이 만든 이 애드랭크 시스템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역사에 남을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01년에 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이 계약을 맺은 2002년에는 4억 4천만 달러로 뛰고 그 다음해에는 무려 15억 달러로 그냥 수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사실상 바로 이 순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구글의 미래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구글의 성공은 그냥 똑똑한 아이디어 하나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검색 기술이었던 페이지랭크, 이걸 현실로 만들어준 저비용 인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준 애드랭크,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글의 원래 사명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보세요. 구글은 이제 정보를 조직하는 걸 넘어서 아예 정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창조할 수 있게 된 구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